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철길이 집값 상승을 이끌며 돈길 대접을 받던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이 철도 개통 호재도 집값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호재들에 집중해서 투자를 공략해야 될까요? 자, 그 꿀팁들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 샵 3989번으로 사연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인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1부에 좀 즐거웠습니까? 많이 또 도움이 되셨습니까? 2부 또 여러분과 함께 고민 상담 들어갑니다. 요즘 상담 별로 전화가 안 와요. 상담 한 대여섯 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꼴랑 2개, 3개밖에 안 옵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자신 있으신 분들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수화기 들어주시고요. 자,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명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들이 막 지금 현재 특히 아파트도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난립니다. 그러면 항상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지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 변곡점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현재 투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성공하려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기준을 잘 잡고 앞줄로 가라. 여러분들 늘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다. 똘똘한 채로 가야 한다. 수없이 들었는데 뭐가 나에게서는 똘똘한 거지? 가장 비싼 게 무조건 똘똘할 거야 해서 무조건 비싼 거 사서 과연 부자 됐습니까? 정말 만족했습니까? 물론 비싸면 똘똘한 한 채가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편을 잘 정해서 자기 형편에 맞는 앞줄로 가라라는 걸 저는 중요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줄을 가라고 했더니 저쪽 포천 쪽 38선을 대야 거기 앞줄인데 거기를 가면은 망하겠죠. 그래서 앞줄이라는 데서 투자에서는 기준을 먼저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각양각색입니다. 선호도에 의해서 기준이 막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서 앞줄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기준을 잘 잡아야 하는가? 잘못 가면 뒤쪽을 앞줄로 오인하고 잘못 가면 그만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 분들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서 서울 살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앞줄로 가야 돼 해서 서울을 팔고 지방 앞줄로 가신 분들 있죠. 그랬더니 지방은 안 오르거나 조금 오르고 떨어지더니 다 내가 판 것은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앞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줄로 잘 가기 위해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되고 이 기준을 잡는 데서는 명확하게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호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은 거 있겠죠. 지역이면은 일단은 많은 사람이 서울 선호하죠. 서울 내에서도 핵심 지역이 있겠죠. 선호하겠죠. 뭐 강남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주요 지역이 있겠죠. 주요죠. 마용성 주요 지역이죠. 이런 핵심과 기준이 지역적으로 선호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 선호하는 지역들은 내 갖고 있는 자금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겠죠. 서울 나 그냥 압구정 할 거야. 그랬더니 압구정
압구정은 뭐 일단 돈 있어야 30억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건 2억.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압구정을 가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압구정을 가는 걸 일단 목표로 삼았으면 일단 소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성공을 시켜서 또 다시 목표를 세워서 압구정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2억 갖고 압구정 갈 거야. 아니면 포기. 이것은요. 포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는 타겟점을 자기에게 맞으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선호, 호재라는 거 있죠. 호재.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철도가 들어오고 아니면 지하철이 들어오고 이런 호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진짜 호재인데 그리고 경전철은 덜 호재거든요. 근데 그냥 마치 경전철 들어오는데 지하철 9호선 뚫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갖다 돈 퍼붓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절대 투자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같은 경전철이라도 어떤 역하고 연결이 되고 어떤 지역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한 경전철 사가지고 두량만 다니고 사람도 안 타고 다니고 사람이 타는 데가 개통된다 했더니 그 경전철의 종점에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그런 지역 샀어요. 가격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그건 기준을 잘못 잡은 거죠. 그 북한 쪽으로 기준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요. 학교도 역시 잘 잡아야 되죠. 학교 선호도에 따라서 학원가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간단한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또 평수에 대한 타겟팅도 중요하겠죠. 어떤 동네는 24평, 34평, 41평, 60평대가 있는데 어떤 때는 대형 평수 40평과 60평이 인기가 좋은데 어떤 동네 갔더니 20평, 18평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꼭 18평, 24평 좋아하는 데 가서 타겟팅 딱 앞줄 잡았다 60평 샀어요.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영원히 그냥 둘이 사는데 60평 살아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 60평이니까 30평 나눠야 되겠죠. 반은 비닐 쳐가지고 놓고 반만 사용해야 되고 그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힘들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잘못 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60평이 선호 지역인지 34평 선호 지역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만 목표를 이루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잘 잡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투자하고 주거를 좀 분리하라. 특히 신혼부부들 좀 이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혼 때 되면은 항상 신부들이 가오를 많이 생기죠. 죄송합니다. 일본 말인데 얼굴 좀 뭔가 지금 현재 남한테 좀 이렇게 좀 잘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도 없고 그러는데 굳이 보증금 얼마에 또 반 전세 들어가가지고 굳이 30평, 34평 옷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면 집은 거기에다가 또 집은 커졌죠. 그럼 살림살이가 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가재, 도구, 농, 이런 거 구색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를 사는다가 한 2년 지났더니 주인이 들어와서 산대. 안 살려고 착착 전세 올려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버티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2년 지났더니 또 이사 가래. 그러면 살림해온 거 34평에 만든 살림이 이사 2번 하면 그대로 존재할 거예요. 이거 엉성하게 부서져 가지고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신혼부부 때는 가장 이 중요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춥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좁은 데 살고 살림도 줄이고 그래서 투자를 좀 해가지고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 첫 번째 목표를 정해서 남편과 내가 번 돈 이자 낼 수 있는 건지 계산을 해서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내가 산 집 사가지고 전세 끼고 사놨다가 자기는 좀 사는데 자그마한 데 살다가 3, 4년 있다가 전세 내보내고 대출받아서 좀 내보내고 들어가서 좀 비과세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다음 목표점 세컨 목표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팔고 비과세를 팔고 사놓고 전세 끼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작은 데서 살다가 가가지고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되거나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좋은 집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부터 큰 데 사는 사람들 있죠. 내가 다 알아요. 30평 40평 살다가 집만 많아가지고 집 살 기회가 있는데 그 집이 아까워서
그래서 집 못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이사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약간 이 신혼 때부터 연습을 잘해라. 그래서 신혼 때부터 부자 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투자하고 주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라. 처음에는 좋은 데다가 좀 투자해 놓고 본인 주거는 아직은 건강하니까 정말 좀 몸테크 한다고 그러죠. 몸테크 하듯이 살고 또 몇 년 돈 모아서 투자한 데 가서서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또 몸테크가 되는 거죠. 살다가 또 사놓고 또 몸테크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몸테크 했는데 기준점 잘못 잡아가지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앞줄 잘 보고 앞줄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대장주가 있죠. 대장은 별이 포스타입니다. 대장 선호도가 얼마나 높으면 포스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장인 지역을 선택을 해놓고, 비록 내 직장은 이 A, B, C, D, 내 직장은 B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C에다가 사놓고 전세를 놓고 D에서 살자는 거예요. D에서. 근데 D에서 내가 집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사라. 맨날 여기 끝에 가서 사지 말고 항상 이 대장이 어디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날 압구정만 대장이냐?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대장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자, 여기 딱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여의도고 영등포고 목동 있고 여기 이렇게 마곡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렸더니 여기서 어디가 대장이에요? 여기서는 여의도가 대장이죠. 여의도가 없을 때는 마곡과 목동이 비교하면 목동이 대장이에요. 마곡 내에서는 여기 수명사 파크 이런 학군이 좋은데 여기가 대장이에요. 여기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 여기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상 돈이 없어서 목동을 살고 싶은데 목동에 사놓고 전세를 놓고 자기는 화곡동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도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할게요. 재개발 투자 한번 봅시다. 용산 한번 볼게요. 용산. 자, 지금 자 용산 여기 청파동 일가라고 할게요. 청파동 일가. 그 다음 여기 공덕 있고 공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마포 신촌 서강대 여기 신촌 광흥창역 여기 대흥동이라고 할게요. 대흥동. 그 다음에 서교동이 있고 이렇게 성산동이 있다고 할게요. 자, 어디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용산이 없다면 공덕이 기준점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노력 열심히 목표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청파동, 서계동이 들어왔어요. 어디가 목표가 되겠어요? 청파동이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공덕은 마레푼이 뭐니 다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여기는 현실적으로는 노후 주거지 재개발한다고 지금 이제 뭐 청파 1구역 뭐 신속통합기 공공 재개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얘는 재개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없어. 노후 주거지예요. 그래서 빌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대장도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는 주거를 하시는 분들, 주거하고 투자를 분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주거하고 투자를 같이 해야 된다면 공덕이 대장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돈 들어가서 자기 돈을 살면 돼요. 그 대신 뭐냐면 편리한 주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공덕 이미 다 올랐는데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쪽 뒤로 거꾸로 가지 말고 같은 돈이면 투자할 수 있으면 청파동에다가 사놓고 청파동의 아파트가 되고 나면 그만큼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거주 및 투자는 공덕 아파트가 넘버원이 되겠고 그럼 앞줄이 다 이쪽으로 생기겠죠. 기준점이 공덕이죠. 그런데 난 아파트 하나 있어. 난 미래가 좀 나을 거야. 지금은 돈이 좀 없지만 그냥 또 내가 나중에 여기에 살 거야라고 한다면 공덕보다는 용산 민족공원 있고
서울역 있고 서울 북부역 역세권 개발하고 여기 아파트가 공덕처럼 용산 일대가 다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덕이 비쌀까요? 청파동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숙대 앞에 청파동이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놓고 가야 된다면 기준점이 대장주는 청파동이 되겠죠. 그러면 청파동을 먼저 가기 위한 목표를 세워놔서 청파동에서 하나 사놓고 전세 끼고 나는 다른 지역에서 월세 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는 사람들이 10년을 내다봤을 때 훨씬 투자 성공하고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항상 주거하고 투자를 같이 하다 보면 아파트 중심으로 다녀요. 그래서 아파트 중심이 아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준점을 잘 잡고 앞줄로 가라. 앞줄. 어디가 앞줄이냐? 용산이 앞줄이다. 그리고 여기 강남으로 왔을 때는 압구정이 앞줄이다. 그러니까는 거기 역삼동, 반포동, 양재동 이런 데가 앞줄이니까 그쪽에 사놓으면 더 낫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변수 뭐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노후도가 어떻게 되느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면 재개발이 빨리 가고 아파트가 빨리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내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니까 그때 맞춰서 들어가야지, 입주해야지 이런 마음을 맞추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투자가 용이롭고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기준점에서 못 살아야 할 경우에는 내가 돈은 현실적으로 살 돈이 D밖에 없다라면 C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전세 살고 나는 D에서 일단 임대라도 살고 그리고 목표가 일단 끝나고 나면 다시 또 B에다가 사놓고 C에서 또는 D에서 임대 살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중에 대장까지 대장 지역 내가 가장 원하는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잘 세우는 자만이 그 목표를 이루고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10억 있으면 뭐 할 거고 5억 있으면 뭐 할까. 관심도 없는 초보들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더라도 불안하고 초세서 그걸 받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이 관심, 부동산 세계에 관심을 갖고 적어도 국토부에 가서 아파트나 빌라들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거래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 번 정도 적어도 뭐 많이는 아니에요. 3개월이나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는 관심을 갖는 자에게만 반드시 온다. 그렇지 않은 건 나머지는 다 복권형, 로또형 투자다. 로또형 기회다. 기회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기회이지 복권처럼 우연히 무슨 뭐 당첨되듯이 하는 건 그건 기회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업력, 실력, 경험치를 높이시는 투자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준을 먼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와 주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는 방법도 꼼꼼하게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투자가 혼자 하기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자리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표님, 세미나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전국에서 투자할 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반드시 서울 투자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서울에 대해서 투자를 겁내하시는데 겁내하지 않고 차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세계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아파트값 많이 흔들리고 있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아파트가 될 재개발 예정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지를 찾아서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지금 현재 좋은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좋은 선택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를 따라서 서울에만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는 거,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권리가액은 어떠한 건지, 감정가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을 놓고 공부하는 시간 하실 테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 저와 함께 같이 세미나 하면서 질의응답식 하실 테니까 많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성공 투자를 원하는 분들 지금 바로 세미나 참여 신청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0226383970번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은 샵 3989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구리시, 구리역 맞은편에요. 네. 554번지 그 구리초 일대 거기가 지금 3080 그게 선정이 돼서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30% 이상이면은 철회가 안 되고 국토부에서 30% 미만이면 철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12월 중으로 그게 결과는 나온대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결과가 30% 이상 되어서 진행할 때 지금 청약자하고 조합원하고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네. 분양가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되더라도 그걸 분양을 받아도 괜찮을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네. 그게 좀 자, 궁금해요. 지금 구리라고 하셨고요. 네. 네, 조합원이신 거죠? 네네. 네. 여기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반가워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고요. 청명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은 네. 어디 가서든 어떤 어르신을 어떤 동료를 만나더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옛날 그 지금 지하철 8호선 그 개통 예정인 그 수택동 그쪽 말하시는 거죠? 네네. 아, 구리역 맞은편이요. 네, 맞은편. 네네. 그 정확하게 위치가 공공 재개발이니까 네. 3080이니까 막 굳이 막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구리역에 구리초등학교 쪽입니까? 네, 구리초등학교 그 주택단지하고 예. 저기 빌라 단지하고 그 원일 알아요. 아파트 그쪽으로 일대가 다 예. 3080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예. 여기 재개발한다라는 걸 내가 15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들어갔다 나오고 한다고 했다 안 되고 뭐 네네네. 여기는 진짜 숭고한 역사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빛. 그죠? 네. 이제 3080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노후도가 네. 완벽하게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 노후도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무슨 악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조합원보다 일반 네. 일반 네. 청약하고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있는데 네. 일반 청약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을 거라고 막 소문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건 악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부동산 이 전문가한 지 오래됐거든요. 네. 저 재개발 재건축도 저도 직접 참여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받아봤는데 네. 이런 사례는 단 1도 없었고 아. 이건 지나치게 악의적인 악성 거짓이에요. 아, 예. 이것은 현재 있는 조합원들이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한테 네. 이렇게 겁주기 위해서 만든 배포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네. 사실은요. 네. 저도 그 증산 4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여기도 같은 3080은 같은 동지예요. 네네네. 예. 저도 여기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여기도 보면요. 웬 이상한들이 그 악성 루머를 뿌리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꿋꿋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 예. 지금 수택지구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또 다시 역사 속으로 가가지고 갈등과 다툼이 필요한 거예요? 아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파트가 필요한 거죠. 예. 여기는 지금 이번만큼 아파트 가야 돼요.
네네. 여기 이제 8호선 탁 그때면 다산하고 연결되고 별내선 생기잖아요. 네네. 이거 아파트 들어오면 이 동네에서 대장주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308000 재개발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혜택이 뭐냐면은요. 사업이 LH가 대신 진행 중일 때 사업이 빨라요. 아, 예. 예.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반 민간 재개발 이런 거보다 비용이 더 적어요. 비용이 아, 네. 낮게 들어가요. 예, 예. 그리고 과거에 뭐 광명이니 뭔 이런 LH가 뭐 이렇게 비리 문제 휩쓸려 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LH가 지금은 비리 안 해요. 그러니까 아. 비용 안 들어가요. 아, 민간들은요, 맨 놈의 뭐 비용 끌어들이고 막 쌈지라고 하는 기간이 늘어지잖아요. 네네. 기간이 늘어지면 비용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일반 민간계 일반 청약보다 더 비싸야 되잖아요. 여기는 네네. 조합도 없이 그냥 주민대책협의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하거든요. 네. 아세요? 조합 네네. 없이 바로 사업 네. 가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투명해요. 다만 보상가 있잖아요. 네. 보상가는 좀 낮을 수 있어요. 아. 낮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주민들한테. 네네.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집과 내 땅을 일반적으로 일반 민영에서는 권리 가액이라고 하잖아요. 네. 권리 가액으로 높여주거든요. 네네. 꼬시려고. 그러면 내가 권리 가액을 내 보상가가 높으니까 내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내 집과 토지를 LH는 보상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3080은 수용 방식이니까 네네. 보상가가 낮죠. 네. 그럼 내 아파트 분양가는 어때져요?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LH 3080은 정부 주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LH 돈 벌어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민들한테 어떻든 싸게 공급을 하고, 네. 그죠? 싸게 공급하고 네. 이익 남는 거를 어떻든 주민들한테 많이 주게 하려고 하는 건데 LH가 만약에 과거 뭐 땅 뭐 아는 사람끼리 나눠주고 뭐 비리를 한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비리가 막 돼요? 이거 안 돼요. 네. 지금 주민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네. 예, 대장동처럼 막 땅 싹 사가지고 김모 씨 애들이 막 많이 먹는 구조 이건 안 돼요. 이해 가셨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보상가가 그래도 감정가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시세라는 게 있고 감정하고 건물은 남는 부분 있잖아요. 요건 네네. 잔존 가치로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줄 거예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LH가 와가지고 먼저 지작물 조사 다 하더라고요. 한 몇 달 전에. 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상가 책정해가지고 이 제기 기간도 또 줘요. 그리고 다 편지가 올 거예요. DM이 탁 발송해가지고 이 제기하세요 이렇게 나올 아, 거예요. 네네네. 그래, 그래서 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됐다. 얼토달토하게 이 조합원에 대한 일반 분양가를 높일 경우는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 돈 번 돈을 조합원한테 나눠주겠죠. LH가 그거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LH가 가능한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게 하고 네. 투명성 좀 높이고 쌈질 좀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3080 하는 거 저는 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처럼 막 어떤 그 LH에 갖고 있는 권력 이런 기관이 돼가지고 뭐 이게 막 주민들한테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서 이익 먹고 가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국가가 정부가 이번 LH 잘하는지 안 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 걸리면요 이제 아웃이에요. 아시죠? 윤석열 정부 이제 여기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막 이 법과 공정 깨면 놔두겠어요? 박살 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은근히 조금 걱정이 걱정하지 했었는데 마세요.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예.
걱정하지 네. 마시고 네네. 꼭 붙들어 매시고 이번만큼은 수택동 재개발로 아파트 만들어지기 꼭 기도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예. 그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네네. 그거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전망이 괜찮을까요? 지금 일단은 아파트 개통까지는 가져가야 되고 네. 여기 이제 여기는 여기만의 특성이 있는데 네네. 지금 여기 자 봐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 구리 밑으로 일단 여기 8호선이 들어오죠. 네네. 지금 여기 이 구리 밑에가 그동안 이 중앙선이 있었잖아요. 네. 가장 문제가 뭐였어? 서울 접근하기에는 교통 문제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남구리 밑으로는 토평동이라든가 이런 쪽 인기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교통 때문에 좀 교통 문제는 문제 치고 있었죠. 인기가 좋았어요. 학군이 좋아요. 좋았죠. 네. 예, 여기 저 강남에서 있는 분들이 딱 은퇴하고 나면 가서 네. 주말 농장이라도 많이 가잖아요. 주말 농장 지금 네, 갈 네, 거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만약에 지금 다산도 들어오고 남양주에 9호선 들어오고 여기 요 구리역 중심으로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여기가 나름대로 별내나 뭐 네. 왕숙보다는 더 나은 동네가 되지 않겠어요? 아, 다 지어지고 나면 네.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들도 같이 좋아지는 현상을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에 지금 현재 막 그 대출 규제에다가 엄청난 종부세, 뭐 보유세 규제에다가 그 각종 규제들의 폭탄 기간이니까 네네. 가지고 가서 견딜 수만 있으면 가져가세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구리에 수요가 더 많을까요? 공급이 더 많을까요? 지금은 그치. 지금 현재는 이 규제 때문에 수요가 없는 네. 것처럼 보이는데 네. 수요가 늘 살아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예, 규제 풀리고 이자 좀 네. 내리고 조정 받고 뭐 이자 지금 현재 이 이자 언제까지 올릴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기준 금리가 3%대 올라왔죠. 네네. 그러면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이제 경기가 벌써 이제 미국도 더 이상 금리 이제 마지막 올리고 끝날 거거든요. 저는 뭐 그냥 애언 아니에요. 예상이에요. 2023년 3월이면 이제 네. 이자 내려간다는 소리 듣게 아우.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급격히 많이 올라서 충격이 네. 커가지고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이 되면 먼저 네. 풀어줘야 할 부분이어서 제가 그래서 내년 3월이면 금리 내릴 거라고 예측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초반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던 목소리가 아주 기분 좋게 끊으셨습니다. 안심하고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는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투자에 대한 문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성산동에 거기 다세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모아주택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래 하나를 아들한테로 정리를 하려니까 이게 증여세하고 다주택자라서 취득세하고가 만만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하는 게 맞는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성산동에 무아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두 채를 네, 보유하고 네, 네. 계시고 요거를 네. 지금 아드님 명의로 증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네, 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두는 네. 게 나은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복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네. 하나를 아들 앞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두 개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그것 네.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성산동. 여기 성산동 네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에요? 다세주택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다세대가 많은 그렇죠. 다세대하고 다세대가 단독주택. 많죠. 네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강렬하죠. 강렬해. 예. 자, 아파트 수요가 강렬하다. 네. 이 얘기는 아파트 만들어지면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강렬할수록 많이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이제 두 개 입주권이 나오는데 아파트 네.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안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갖고 있는 게 갖고 유리하죠. 있는 게 유리하죠. 네. 그래서 모아타운 재개발을 하는데 네. 자, 모아타운 재개발은 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재개발사에서 1+1으로 두 채를 주는데 모아타운은 세 채도 준다라는 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세 개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네. 우리 모친이 있고 네. 모친이 1+1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는 받아서 3년 동안 25평 받아서 못 팔죠. 네. 3년 동안은 종부세 내야 되죠. 네네. 그리고 3년 후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또 내야 되죠. 네네. 그것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죠? 네네. 그러면 손해가 많죠. 이 세금으로 나가는 게 그렇죠. 많죠. 네네. 이걸 줄이는 게 지금 돈 버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전제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아파트를 받아야 돈 버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두 채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줄일 방법만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드님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27이고 대학생입니다. 27세 네. 대학생. 언제 졸업해요? 한 2년 있으면 합니다. 2년. 네. 그러면 모아타운 들으셨죠? 이거 언제 입주하는 걸로 아세요? 대충? 한 뭐 5년 후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얘는 네. 신속통합기부터 더 빨리 지어요. 네네. 그래서 늦어도 6년이에요. 네. 그러면 딱 우리 아드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2년 살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죠. 네네. 그 아드님한테 가면은 지금 양도세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세금이 뭐예요? 양도세, 1번 양도세. 두 네. 번째 무서운 거. 정여세. 예, 증여세. 우리 시장에 돈 좀 있어서 그래요. 세 번째. 세 번째도 취득세도 다주택자라 가지고 뭐 그래. 12.5%라고 취득세. 네. 취득세는 안 무서운데 취득세 중과 무서워요. 네. 그 다음에 종부세가 무섭습니다. 네네. 자,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아파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서운 게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영원한 1등 가장 무서운 거 양도세예요. 양도세가 네. 비과세가 된다면 최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은 비과세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다음 아, 정여를 해야 된다. 그 일단 말씀. 증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네. 또 중요한 거 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또 중요한 거 모아타운에 1+1 받으면 양도세 때문에 지금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안에 두 개 갖고 있다고 해서 현금 청산되지는 않아요. 네. 1+1으로 받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두 개를 받았을 때 갖고 가야 될 게 종부세, 양도세, 지금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그러는데 자 네. 그러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잖아요. 네네. 지금 몇 주택자세요? 3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부모가 3주택이고 아들은 네. 무주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아들이 우리 시청자님 생각에는 우리가 그러면 아들이 세대 분리를 하면 네. 증여를 할 때 취득세가 5억, 네. 6억 이하면은 1%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네. 1%될 수가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증여는 네. 부모가 갖고 있는 주택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3주택자이면 아들이 세대 분리해가지고 무주택자이더라도 네. 12.4%가 적용이 돼요. 아, 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네. 내가 다주택자인데 아들 세대 분리해가지고 무주택 만들어서 증여하면 이 아들이 하나 생기니까 취득세가 1%가 아닌가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증여를 주는 증여자 있잖아요. 네. 증여자의 주택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증여자가 1주택이면 역시 1%고 2주택이면은 8%로 받고 3주택이면 12%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드님은 어차피 12.4%니까 대학교 네. 졸업해서가 안 되는 상관 관련이 없죠. 네. 그냥 증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취득세가 12.4%니까 하고 네. 자 네. 이제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할 거냐? 네. 내년 1월 지금 올 연말까지 하면은 5년 후에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5년 내에 나야 네네. 5년 후에. 5년 그런데 후에. 내년 아, 1월이 네. 지나면 10년 후에 팔아야 돼요. 아, 이게 네. 문제야. 무슨 그러네요. 얘기냐면 네. 만약에 내년 1월 1일 이후에 10년 지나서 안 팔잖아요. 그럼 부모가 판 걸로 부모 쪽으로 2월 과세가 돼 버려요. 아. 그러니까 올 연말 안으로 하셔야 되는 건 확실해요. 아, 예, 예. 그다음 그래서 고민이 됐. 네, 네. 여기에서 그 둘 중에서 가장 싼 걸 하시기 바래요. 네. 가장 싼 걸 해야 되는 내년부터는 네. 시세 반영을 한대요. 1월 1일부터는. 아. 그러니까 모아주택 했으니 가격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하면 감정가를 할 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네. 감정은 세무사 넣어가지고 뭐 많이도 안 될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면 감정해 줄 거예요. 네. 감정가가 가장 낮은 걸로 해서 네. 증여를 하시면 되고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 돼요. 부담부. 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감정가가 1억 9천인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1억 9천 이미 받으신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감정가 1억 9천,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가 지금 2억 3,500입니다. 2억 3,500? 네네. 이러면 이거 감정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네. 하세요. 네. 전세보다는 높아야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아, 전세보다 높아야 되는구나. 예. 감정가. 예, 이럴 예. 경우에는 그냥 부담부 네. 증여하지 말고 네. 통증여를 하세요. 통정료예요? 예, 일반 네. 증여라고 그래요. 일반 증여. 아, 네. 자, 감정가가 1억 9천이어가지고 네. 1억 9천으로 잡아가지고 전세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 4,500만 원을 증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들이 지금 증여를 받으셔야 돼요. 아들로한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증여, 그냥 일반 증여를 해서 네. 그냥 1억 9천 증여 신고하세요. 아. 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그럴 경우에 5천만 원까지는 무상이고 네. 1억 4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 한 1,500 정도 나오겠네요. 증여세. 네. 1억 9천이면 네. 예를 들어서 3억에 증여하면 12.4%니까 3,600만 원이 넘는 취득세가 나오는데 네. 1억 9천으로 신고를 하면 12. 몇 프로도 2천 한 4,500 정도 1,000만 원 아낄 수가 있어요. 네. 자, 한 증여하는데 총 이것저것 비용 해쳐서 3천만 원 들어갔다고 할게요. 네네. 자, 그럼 아드님이 1억 9천 증여를 받아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한 10억에 팔았다고 할게요. 10억에. 네네. 아니, 8억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2억 3,500까지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죠. 예, 예.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이 그냥 비과세로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시청자님한테 갔다. 그러면 일단은 10억에다가 일반 과세만 하더라도 일단 5억이 세금이 나오거든요. 최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비과세 3천만 원 투자해서 8억 정도를 비과세 받는 거예요. 아,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올해 중 안으로 하긴 꼭 해야 되겠네, 그죠? 예, 지금 12월 31일 안으로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님 같이 이렇게 복 받은 분들 특히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국가에다가 세금 내는 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요. 좀 좋아해야 되긴 하죠. 예. 이 애국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애들하고 싸울 수는 없고 막 그런 거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애국이에요. 네. 그런데
이 세금을 국가는 많이 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법대로 어쨌든 그렇죠. 최소의 비용으로 내는 것을 환영을 해요. 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항상 내기 전에 이걸 하기 전에는 우리 그 세무사님들 있잖아요. 네. 지금 양도세 계산이 가장 어려우니까 네. 세무사님하고 먼저 상의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세무사님은 국세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나 종부세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요 취득세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네. 하잖아요. 네네. 이게 취득세는 법무사님 있죠. 네. 네. 그래서 먼저 상의를 우리 시청자님은 1억 9천으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세금은 크게 안 나올 테니까 네. 취득세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법무 이전비, 뭐 인지세, 증지세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시간이 지금 12월 말까지 없으니까 네. 법무사님과 세무사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동시에 상담을 하세요. 아, 네네. 그래서 12월 31일 이전까지 등기 네. 이전을 격려하시면 네. 아드님이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나오면 딱 6년 후에 아파트 지어지거든요. 네. 거기서 2년 살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 네. 비과세 될 것 같아요. 비과세. 아. 그러면 근데 아들은 대박이에요. 네, 아드님 참 아들 앞으로 하는 거는 맞다 그죠. 저도 막 세금하고 골치가 아파서 그냥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네. 정리하는 거는 맞다 그죠. 지금 증여 안 하면요. 나중에 네. 골치가 아파요. 골 때려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 열받아서. 아. 저는 저하고 상담받고 제가 시키는데 안 한 사람들이면요. 꼭 3년 있다가 머리 아파가지고 그 두통약 많이 드세요. 아. 아셨죠? 네, 네. 확실하게 증여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네, 저 대표님 여기는 그 가치는 확실한 거죠. 예, 여기 성산동 네. 앞으로 말이죠. 네네. 성산동과 망원동 있죠. 네네. 이 일대 다 아파트로 다 바뀔 거예요. 네. 아파트로 다 바뀌면 그만큼 가치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처음 바뀌었을 때는 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네. 다음 아파트 바뀌면 좀 더 오르고 마포 공덕 레미안 프로지오 있죠. 네네. 그런 것처럼 아파트가 전면 냈을 때 가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쉽게 팔면 안 되는 저건 사기도 힘든 동네니까 네. 그냥 꼭 가져가시고 아드님에게 혹시 모아주택이 무산되거나 이러면 정리해도 소용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또 들어서요. 그냥 일단 네. 증여하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짜 그 의사결정. 내가 뭐 꼭 초보들은 네. 신나게 하라고 하면 꼭 가서 딴소리 하거든요. 네네. 네. 네, 그냥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빅파티 대표님 조심하시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증여 시기에 따라서 결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까지 좀 증여를 마치셨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부동산 경기 어렵고 아파트 가격 조정할 때는 대도시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도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꼭 예정지 단계에서 많이 벌고 이미 아까 보셨지만 모아주택이라든가 뭐 지정된 데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 있는 지역보다는 좀 오를 지역, 그다음에 현금 청산 없는 투자, 그리고 뭐 권리가액이라든가 아니면 내 추가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강의도 하고 여러분의 질문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 오후 1시 여러분 모시고 세미나 즐거운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